효자 이재명 대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녹취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욕설 녹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 어제 시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루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이재명이 보니까 흉악한 사람이 아니더라. 엄마 때문에 그랬다더라. 그 집안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 여러분이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아직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멀쩡했던 이재선이 성남시정에 개입하려 했다거나 아픈 가족사로 포장하면서 새빨간 거짓말로 이재명을 정신병자로 보는 만행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기저기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뻔뻔스러움의 극치입니다.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는 이거는 형이 성남시정에 개입하려고 해서 불가피했다 부분 하나랑 네. 어머니를 폭행하려고 해서 욕설이 나온 거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네. 장영하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신병자를 몰려고 했다. 네. 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알려면 일단 녹취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실관계가 다른 게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욕설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관계 달라요. 그러니까 욕설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있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영하 변호사도 이야기하는 게 그 전후 관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머니를 폭행을 해서 그에 대해 분노를 해서 본인이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집안 일이기 때문에 참 판단 내리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 집안에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문제를 취한을 한다면 어려운데 예.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 이 도를 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솔직한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일부 녹취록 내용을 보면 검증 안 됐습니다만은 또 이제 김혜경 씨가 거기서 또 뭐 웃는 이런 그런 장면도 있고 막 그 할 때 등등 이런 걸 제가 다 말씀 못 옮기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굉장히 방송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예.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아마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말만 들으면 진짜 형을 어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폭행하는 형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어머니 편에 서서 했다라고 그 이야기만 들으면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면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또 생각도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마 들어보시는 분의 판단에 솔직히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욕설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 네.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욕설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여러 차례 사과를 그렇죠. 했었죠. 사과했고 본인이 예. 울먹이면서 또 사과했어. 예. 이 변호사 이분이 또 공개하니까 그때도 또 사과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과할 거라고 저는 봐요. 욕설한 거 자체를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그거는 불가피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과 계속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다만 그러면 이게 가족사 안타까운 가족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 주장처럼 형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예를 들면 폭행을 하고 그 동생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나면 욕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물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욕설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 본인이 그 입장에 대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욕설한 거 자체를 그걸 잘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상황에 있을 때 혹시나 내가 그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다는 것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때 너무 지나치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입장이라면 정말 형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예를 들면 폭행을 하면 화가 나는 순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잠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 녹취록에는 욕설과 별개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보시면요. 공개된 녹취록에는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을 음대 출신이라서 그래서 채용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고요.
또 여배우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는 성남시 홍보 예산을 과도하게 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후보의 형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유동규 씨가 음대 출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으니까 음대 출신이 성남도계공의 아주 중요한, 더군다나 대장동 사업까지 큰 사업을 담당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그게 음대 출신이라서 갔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김혜경 씨가 이제 음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인 통해 가지고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 김혜경 씨는 여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대학 동궁 아닌데 전공만 갔다고 해가지고 뭐 이 대학 음대 저 대학 음대 뭐 같이 엮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오히려 음대 출신임에도 왜 뽑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상하다 그 생각은 저는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성남시 그 광고비가 6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년 후인 2011년도에는 2억 3,240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35배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광고비가 급격하게 는 건 사실인데 그게 김부선 씨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음대라고 해서 꼭 도시개발을 못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예.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무속인 개입 논란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이겁니다. 세계일보가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건진 법사에게 국민께 윤석열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2010년 2월 달에 신천지 수사를 세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건진 법사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건진 법사가 신천지 이만희 총재도 하나의 영매다. 당시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조언했다는 것을 건진 법사의 지인이 들었다는 걸 세계일보가 지금 보도를 했다. 그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저는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너무 슬퍼지잖아요. 우리나라 검사가 법사 말 듣고 검찰총장이 법사 말 듣고 이렇게 한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검사가 압수수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요건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사에 필요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범행을 했다라고 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대구시가 고발을 하고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검찰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 대구지검의 형사사부가 환경보건범죄전담부거든요.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그걸 2번이나.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대본에서, 그 당시 중대본의 핵심적인 사람이 김강립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이었는데, 정부가 강압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은 당시 신천지 교인들이 누가 누군지도 점조직같이 잘 모르는데 음성적으로 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방역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검찰에다가 요청을 갖다가 했고, 그거를 대구지검에서 이제 검찰총장까지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 가서 아마 검찰총장이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례적으로 그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 등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마치 어떤 법사를 통해 가지고 그 검찰총장이 자신이 대통령 후보에 나갈 것까지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신빙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 판단하는데 무속인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일개 사인의 무속인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 조언을 받아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키도록 막았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니 시중에 윤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법사위보다 무당 법사위를 더 가까이 둘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시민들과 만나서 이 논란을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3월 9일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풍요롭고 기회가 많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복순화하고 누군가 뒤나 캐고 어디가 점장이 비슷한 사람한테 점이나 보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 잘못하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이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그때 방송에 나와서 패널을 하고 이제 방역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방역 전문가들이 일관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를 할 때는 이 압수수색 같은 거 하게 되면 이 신천지 같은 경우 굉장히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전부 다 지하로 숨는다.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성화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압수수색이나 예를 들어서 뭐 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되면 다들 지하로 숨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추적이 안 된다. 당시 우리가 K방역 이야기를 하면서 추적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고 누구 하고. 근데 이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굉장히 점조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지하로 숨어버리면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냥 어떤 신분이 몰래 모르게끔 이런 분들을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동차로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 신분 노출하지 않고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오히려 방역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도 그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게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수차례 방송 출연해서 그때 방역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마 그런 것들을 검찰이 받아들여서 압수수색보다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신분 노출을 안 시키겠다. 적극 나와서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사실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와서는 당시에 무속인 그것 때문에 압수영장을 발부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 뭐 지금 상황에서 신천지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그걸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증언만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뭐 확실히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속 논란이 앞으로도 대선에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이거잖아요. 처음에 경선 과정에 왕자 쓰고 손에 왕자 쓰고 나와서 토론한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긴가민가. 유승민 그 당시에 후보께서 여러 그 도사들 또 법사들 이름 물어보면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김건희 씨 녹취록에 보면 본인은 도사들과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본인이 더 영적으로 세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도사들과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다 건진 법사가 또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났으면 뭐 그게 그거 아니겠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뭔가 계속 뭐 김건희 씨 녹취록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런 이제 어떤 그 무속의 그림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네트워크 본부는 없어졌지만 해체를 했지만 언론들이 계속 이 부분 따라서 보도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취재할 겁니다. 연관성이 나오면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취재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이 문제는 대선에서 이슈로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천지 사태 당시에 강제 수사를 지시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대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이 총선 한 달 전인데 방역 실패하면 그 집권당이 선거에 심판받아야 되는 건데 왜 검찰이 거기에 개입을 하느냐라고 또 그런 지시를 밑에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총선 한 달 전인데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는 건 선거 개입이다 이런 논리였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추미애 전 장관 얘기를 들으면 당시에 검찰이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정책 개입했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인데요. 어떠십니까? 이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게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추미애 전 장관의 이야기를 그냥 풀어보면은 현직 검찰총장이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의 임무를 방기함으로써 그 난리가 난 우리나라 상황에서 방역을 실패하도록 방해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로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 검찰 아무리 정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양부남 단장 관련해 가지고 그 기사가 떴는데 양부남 단장이 그때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현직 검사장 하셨던 사람이 자기가 현직 고등검사장 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마치
그 검찰이 법사 통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뭐 수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2020년 그때까지 저는 도저히 뭐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던 이유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감염병법 위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 방역을 위한 지시를 어긴 경우가 범죄가 되는 건데 그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더구나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이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 입장 들어봤고요. 앞으로 무속 논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